안녕하세요. DDR부동산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별대책지역 1권역 및 하수 처리구역에서 맹지 탈출입니다. 질문: 한강을 거슬러 팔당댐을 지나서 동쪽으로 올라가면 경치 좋은 남양의 토지가 많습니다. 이 중 계획관리지역에 잡종지와 밭을 구입하여 이종근생 카페를 하려고 하는데, 한강가에는 환경법 규제가 많고 진입로에 지목이 대인데 어떻게 맹지를 탈출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을 드리면, 팔당호는 북한강과 남한강, 경안천의 물이 합해져 수도권 식수를 공급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주변 경치는 좋지만 환경법 규제가 심하여 개발이 어렵고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건축 및 개발행위 허가가 될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행위 제한 및 진입로 확보 기준을 검토하여 토지의 가치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국토계획법 및 조례의 행위 제한을 확인합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허용되는 건축물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용도만을 정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며, 일부는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4층을 초과하는 건축물, 아파트, 국토계획법의 시행규칙 기준에 맞지 않는 근생 숙박시설, 판매 업무시설, 숙박 위락시설, 공장 등은 불허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법과 조례에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한 계획관리지역이라 하더라도 광역 상수원이 되는 댐의 계획 홍수선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20km 이내인 하천의 양쪽 기슭 경계에 1km 이내의 집수구역 등에는 불허되고, 계획관리지역이라도 말입니다. 또 예외적으로 공공하수처리 시설이 설치 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에서는 이런 또 앞선 규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은 도로법 도로 경계로부터 50m 이내인 곳은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 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그래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12조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다음 각호 원안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휴게 음식점, 숙박시설 할 수 없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 시설이 설치 운영되거나 다음 각호 지역 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그랬으므로 우리가 땅을 구입하거나 땅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하수처리 시설이 있는 곳인지, 이 하수처리 시설은 시군청에 문의해도 되지만 토지연계 확인서에 나오니까 말이죠. 그걸 꼭 확인하거나, 아니면 일정 구역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됐다. 그러니까 자연취락지구 정도 수준의 자연마을을 말하는 거죠. 그런 곳은 이제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 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곳이 아니다. 그러니까 허가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각종 환경법 행위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용계획 확인서에 가축 사육 제한구역이 나오는데, 이런 곳은 가축 사육을 안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은 물환경보존법에 지정된 특정 수질 유해 물질만 배출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자연보존권역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있는데 한강 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서 대규모 개발을 제한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999년에 제정된 수변구역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여기는 수변구역은 아니고 또 수도법의 하수처리구역이므로 상대적으로 허용 용도 폭이 넓습니다.
1990년에 제정된 8당호의 특별대책 1권역에서는 공장 400제곱미터 이상의 숙박식품축산시설, 신규로 양식장, 어업, 집단 묘지 등이 안 되고 800제곱미터 이상의 일반 건축물, 폐기물 처리시설, 골프 연습장 등은 허용이 안 됩니다. 다만 일반 건축물에 한해서는 하수 처리 구역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 처리 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특별대책 지역 1권역에서는 물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만 제한한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건축 및 개발행위가 기준에 맞는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되죠. 그러니까 국토계획법과 환경법에서 허용된다 하더라도 진입로가 없으면 또 허가가 안 되니까 말입니다. 진입로는 건축법과 개발행위가 기준에 있습니다. 개발행위가 기준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와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에 있습니다. 진입로는 건축법에 맞게이고 건축 규모에 제한이 있으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 지자체 조례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와 그 지자체 조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진입로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조례에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곳은 건축법의 막다른 도로로 볼 수도 있는 곳입니다. 35m 미만의 막다른 골목길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곳이 비도시 면적이므로 건축법 44조에 47조가 적용되지 않아서 도시계획 조례 및 개발행위 운영 지침의 진입로 기준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에 의한 접도 의무가 면제되는 곳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1,0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및 일종건생, 농림업용 시설은 마을 안길 및 농로로 허가가 가능한데 그 너비 구조 기준은 3m로 완화할 수 있으나 이종건생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종건생 카페는 너비 4m가 필요하다고 해석되어야 합니다. 일종건생이면 3m가 될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 대지의 지목이 잡종지이고 진입로 지목은 대입니다. 그러니까 카페를 신청하려고 하는 지목이 잡종지이고 진입로 지목은 또 대입니다. 지목이 잡종지면 전용허가를 받아서 지목 변경이 된 곳인지 그렇지 않은 곳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용 부담금 때문에 말입니다. 또한 신청 대지에 멸실됐지만 건축물이 있었다면 지금 지목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곳은 지적 제조사가 완료되어서 옛날 지적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옛날 공부를 정보공개해서 당시 건축물이 있었던 곳인지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사유인 진입도로 지목이 되지만 사실상 진입도로는 있는데 지목이 되라는 것이죠. 뒷집들의 진입로로 사용되어 왔다면 이 필지가 언제 왜 분할됐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 옆에 마을에 간 건축 허가를 하면서 사실상 도로이기 때문에 분할을 한 것이라면 당시 마을에 간 현황 도면, 건축물 대장에 붙어있는 현황 도면에 배치도 등을 통해서 배타적 사용권의 제한을 확인해 볼 수도 있고 또 뭐 동의서 등이 있을 수도 있고 말입니다. 만약에 그런 서류들이 없다면 뒷대지들의 진입로로 배타적 사용권이 포기된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이제 폐기된, 여기는 지적제조서가 완료된 것이니까 폐기된 공부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토지를 진입로로 인정했는지가 중요하고 그 진입로 소유자의 동의 또는 공로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실상 도로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가청이 지목이 도로가 아니어서 사용승낙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실상 도로가 된 경위를 찾아서 지자체를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유자의 사용승낙 대가는 이런 사실상 도로의 보상가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서 인근 토지 시세의 3분의 1이므로 보상을 한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흥정하면 될 것입니다. 매입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만약 토지 소유자와 대화가 되지 않으면 뒷집 대지들은 지금 지목이 대인 필지가 3필지, 잡송지까지 하면 4필지가 있는 거죠. 이 대지들은 맹지가 되는 거죠. 다만 유일한 통행로로 이미 오랫동안 사용해온 도로 형태이므로 주의토지 통행권 소송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통행권은 앞서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민법 219조에 맹지 소유자의 권리이기는 하나 토지 소유자의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하는 등 제한이 있으므로 토지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면 될 것입니다. 자, 이번 사례를 정리하면 경치 좋은 곳에 토지를 구입하려면 국토계획법과 환경법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용도를 파악하고 진입로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발행위 허가에서 진입로 확보는 허가 신청자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계획관리지역이고 하수처리구역이므로 허가권자의 재량권 범위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진입로 규정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도시 지역에서 허가 여부는 그 어떤 전문가도 사전에 정확히 알 수 없고 토목사무실은 선행 허가를 통해서 국토계획법 및 환경관련법의 허가 여부를 개략적으로 알고 있으므로 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될 겁니다. 반면 허가권자의 재량권 일탈 남용과 진입로 확보 방법은 민법과 행정법이 혼합되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 허가권자의 불허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승소 가능성이 극히 낮으므로 담당자를 편안하게 할 근거 및 법률적 근거 및 대법원 판례 등을 확보하여 설득하는 것이 낫고 그러니까 소송을 하는 것,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은 승소 확률이 낮으니까 안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진입로에 사용 승낙이 안 됐을 때는 주의토지 통행권 확인 소송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므로 변호사를 통해서 서두르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